네, 월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증시 정리하고 이번 주 어떤 전략 세울지 알아보는 증시 쏙쏙 시작합니다. 하나금융투자 윤보원 부장과 함께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글로벌 증시를 정리할 텐데 전체적으로 좀 주춤하는 분위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좀 우려했고 또 한 가지는 연준의 자산 축소 언급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5일 연준은 3월에 있었던 FOMC 의사록 내용을 공개하였는데요. 시중 유동성에 대해서 회수에 대한 논의와 증시 고평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 S&P 500 지수는 전주말 대비 0.22% 하락하였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주 초반에 러시아에서 지하철 테러가 발생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서 유로스탁 50 지수는 전주말 대비 0.32% 하락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판매가 부진했었던 영향이 유럽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자동차 업종의 약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신흥국 증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국 쪽 움직임이 좀 눈에 띄었어요. 네, 지난주에는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중국의 경우는 세 번째 경제특구 개발 소식에 상해 종합지수가 1%가 넘는 1.82% 상승하였습니다.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인프라 관련 업종 등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국내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및 또 국내의 기업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관망하는 모습이어서 전주말 대비로는 0.35% 하락하였습니다. 주 초반에는 기관의 매수로 상승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기관이나 외국인 양 기관 모두 순매도가 지수 하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의약품과 은행 업종이 상승했었던 반면 운수 장비, 철강 금속 업종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 전략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네. 최근에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다. 오늘장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미국이 선제 타격을 포함해서 좀 더 한반도의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건데 이번 주 전략 세울 때 감안해야 될 정도의 상황입니까? 오늘 시장만 뵀었을 때는 사실상 좀 우려가 좀 짙게 깔리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는 이례적으로 잠깐 동안의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자면 우선 국채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물 시장에 있어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선물 시장에서는 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선물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오늘 시장처럼 현물 시장에 약간의 영향을 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잠시의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다른 요인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계속 있었던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요. 금주 같은 경우에는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 프랑스 대선,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후퇴하는 그런 하락 요인이 있습니다. 반면에는 국내 상장사들에 대해서 실적이 개선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도 같이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지수 자체는 2130에서 2180 이 정도의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증시를 가장 막아줄 수 있는 큰 요인 자체는 기업의 실적일 텐데요. 포스코나 삼성전자 모두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좋은 그 예상 잠적 실적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적 이제 시즌 본격적인 실적 랠리가 시작되기 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만약에 떠받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좀 의지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행스럽게도 신흥국 시장으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봤었을 때 그 기대감이 확대되는 업종으로는 IT나 소재, 산업재 등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관련된 업종은 추가 강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이 조금 주춤할 수 있다라고 봤었을 때는 낙폭이 과했던 내수주 가운데서 유틸리티, 통신, 바이오 업종 등을 가지고 가시는 양방향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업종들 우리가 이번 주에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고 그리고 4월 위기설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4월 위기설까지 야기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상당히 이게 좀 개념이 어려운데 이게 뭐고 우리 증시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네, 연초부터 계속해서 그 우려가 됐었던 것이 4월 달에 미국 외환 보고서였습니다. 예. 이것은 미국의 재무부가 매년 4월 달, 10월 달에 보고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예. 사실상 무역을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금융 쪽에서의 조달하는 쪽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국내의 환율 변동성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미미한 수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잣대를 가지고 환율 조작국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봤었을 때는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지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 역시 미미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국내 경제 위기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이렇게 낙인 찍을 수 있다 이런 위험 네네. 때문에 4월 위기설이 불거졌던 것이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 그렇게까지 뭐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그 환율 조작국 지정되는 여부가 네. 어떤 기준으로 선택이 되는 겁니까? 총 3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대미 무역 그 규모 자체가 2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예. 또 한 가지는 경상 흑자가 GDP 대비 3% 이상, 마지막으로는 외환 순매입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 이 3가지 조건에 모두 저촉될 경우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됩니다. 예. 또 한 가지 2가지 조건에 저촉이 될 경우에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됩니다. 환율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일일이 다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환율에서의 변동성, 그러니까는 원화에 대한 그 강세가 나타난다거나 약세가 나타난다거나 이러한 변동성에 가장 우려되는 업종은 IT나 자동차 등의 주요 수출 품목 업종일 텐데요. 예. 국내 해당 산업은 미국에서 소비되는 완제품 내에서 핵심 중간재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려는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화학 및 철강 업종 등은 트럼프 정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보다는 중국과 미국 이 G2 간의 통상 갈등에서 발생되는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 소비 심리 지표들이 개선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국내 수출 지표가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에 좀 더 비중을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유가 관련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50달러대의 박스권의 유가가 재진입한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가가 떨어질 때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번에 좀 유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삼성선물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예. 무엇보다도 3월 말에 있었던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 회의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감산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러시아나 이란 같은 경우는 4월까지 감산 진행 효과를 파악한 후에 좀 더 논의하겠다. 다소 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입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예. 재차 유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신속한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오펙의 감산 이행률은 95%로 상승하였고 러시아도 약속한 대로 3월 말까지는 하루 평균 20만 배럴 감산을 순조롭게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대북 리스크 때문에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중소형주가 몰려 있는 코스닥 시장에 경우에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업종별로 봤었을 때는 상승하는 업종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봐야 되는 변수 자체는 미국 시장일 텐데요. 미국 시장의 경기가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가져갈지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인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조정 자체는 매도를 부르는 그런 조정이 아니고 예. 한편으로는 이제 더 유망했었던 업종에 대해서 매수, 비중 확대에 대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장까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윤보원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